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저희 동기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인보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분당차병원에서 척추 쪽 그쪽에서 좀 특별한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분당 차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는 뇌를 보는 분도 있고 척추를 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주로 척추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흔히 아시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또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특별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환자분한테 적용하지 않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는 있는데 줄기세포 등의 재생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엄청 길게 하시네요. 그러게요. 제가 좀 이렇게 상당히 긴장이 돼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 애칭 아세요? 뭐죠? 몰라요. 우리 채널 안 보네. 뭐라고 했죠? 연부조직, 소프트 티슈. 연부조직. 예. 우리 연부조직님들한테 네네. 뭘 이제 알려드리고 싶냐면 척추. 근데 척추는 이제 사실 전반적인 걸 다루기에는 너무 네네. 방대하니까 그 중에서 지금 디스크. 이제 형이 주로 하고 계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환, 네, 주로 네. 디스크에 적용하는 거죠. 네네. 그쪽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사실 정형외과에서도 지금 임상에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먼저 이제 줄기세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이거든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기전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와서 피부를 만들어주고 상처가 있을 때 연골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이제 줄기세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는 이게 줄기세포가 있다. 근데 양이 너무 부족해서 외부에서 많은 양을 넣어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의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퇴행성 디스크와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분들에서 골절이 있을 때 그 골절 치유 목적으로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도 지방, 자기의 복부나 이제 대퇴부에 지방 조직이 많잖아요. 그 지방 조직을 꺼내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공급해주는 그 사람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기능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성인보다는 어린 공여자로부터 얻은 줄기세포가 더 기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탯줄 안에 또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탯줄 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바깥에서 산자분한테 이식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세포를 키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탯줄, 지방.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사실 제일 불안한 게 안전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줄기세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텐데 지금 줄기세포 대가시니까 학계에서 볼 때 이런 그 셀 익스펜션 하는 치료가 안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일본 다 통틀어서 보면 아주 드물게 보고는 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어느 정도 서로 이제 동의하고 있어요. 아주 드물게 부작용이 보고된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부작용입니까? 디스크 또는 무릎 연골. 줄기세포를 넣었을 때 무릎 연골로 변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디스크에 넣었을 때는 디스크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치 않은 조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릎 연골로 재생하기 위해서 넣어줬는데 관절염이 심하면 줄기세포가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세포가 연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뼈로 변한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럼 그 종양 조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에 암은 없습니까? 보고된 그러니까 암은 거의 보고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줄기세포가 없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줄기세포 치료가. 그렇죠.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함으로 해서 옛날에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기존의 치료 방식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졌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이시니까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이 관절염이 계속 지속되지 다시 그 전 단계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지속될 뿐이지. 이러한 경우에 줄기세포가 나옴으로써 무릎 연골을 다 제거하진 않더라도 일부 손상된 부위를 줄기세포를 넣음으로써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게, 디스크가 이미 다 닳아서 이제 쓸데없다 그럴 경우에는, 또는 척추뼈 안으로 신경이 지나다니니까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걸 줄기세포로 치료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줄기세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 퇴행성 디스크의 등급이 있는데 물리치료, 뭐 신경차단술 등 그러한 치료를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네, 무릎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그쵸, 생각이 무릎하고 드는데,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무릎도 예, 하중을 받는 기관이고, 그렇죠. 허리도 척추도 그렇고. 하중을 받는 기관이고, 음, 그 무릎에서는 관절 연골 또 물렁뼈들 이런 네, 것들이 네. 상하기 시작하다가 다 맞아요. 끝까지 가면 인공관절. 그렇죠. 척추도 척추 디스크가 상하고 뭐 이렇게 맞아요. 골극이 나오고 이러다가 끝까지 가면 예, 여기도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인공 디스크 예, 그래요. 가는데, 그 끝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거기서 멈추게 하거나 맞아요.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전 단계로 회복하자는 게 사실은 가장 목표이고, 퇴행성 변화를 좀 지연시켜보자 라는 게 이제 목표예요. 줄기세포로 뒤로 돌리려고 하는데 네. 결과가 어때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가. 보통 제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MRI를 찍었을 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를 많이 했지만 효과가 없는 분들, 제가 이제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60%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60% 정도는. 물론 이것도 기간, 유효 기간이 있어서 한번 주입하면 1년 받는데 1년 후에 다시 아프다라는 분도 있지만, 또 한 번 받으시고 더 안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그럼 10명 중에 6명은 좋아지고 나머지 4명은 계속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뭐 더 효과가 나빠졌다 조금 이런 건 없습니다. 더 나빠졌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비슷하시고. 예. 그러면 그 좋아진 6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볼 때 통증 그 표 있잖아요. 네. 1에서 10점. 바스 스코어. 통증 표로 이제 하는데, 그 통증 표에서 그래도 최소한 기존 통증 그 강도보다 50% 정도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로 네. 평가를 하죠. 많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MRI 상에서도 변화가 있나요? 논문도 발표했는데,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묘한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MRI에서도 일부 통증이 좋아진 분 중에 반 정도는 호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좋아진 분들 중에 한 절반은 네네. MRI 상으로도 이제 네네. 소위 약간의 그렇죠. 회춘 과정을 네. 보여준다 이거네요. 네. 네네. 결론은 척추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현재는 임상 이상 단계고, 네네. 임상 이상. 이상 더 나간 데는 없죠. 형이 제일. 예, 한국에서는 저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예. 나는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약물 치료하고 주사 맞고 했는데도 잘 안 듣고, 네. 근데 요거를 한번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형을 찾아가면 되네요. 그렇죠. 저한테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디스크 등급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MRI랑 몇 가지 이제 상태를 보고 이 통증이 정말 디스크가 퇴행성이 돼서 오는 통증이냐가 이제 확인이 되면 바로 줄기세포 투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형 어머니가 네네. 그런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미 80이 넘으셨으니까 사실 이게 그럼 누님. 문의식대로 이게 무너졌지만, 누님이라고. 예, 제 가족이라면 저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보통 의사들은 MRI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MRI 보고 디스크 심하지 않아요. 그냥 물리치료 하세요. 하지만 이 정도 되는 디스크로 인해서 너무 그냥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정말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이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저는 제 가족한테도 줄기세포 투여를 권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임상 시험이지만 그래서 임상이라도 이렇게 하는 의사가 이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한테 하실 정도면 또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유일하게 퇴행성 디스크 대상 줄기세포 연구를 벌써 올해 2012년부터 했거든요. 연구 시작은. 그리고 이렇게 거의 10년 이상 이제 한 우물을 파는 이유가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딱히 해드릴 거는 없는 상태. 근데 분명히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줄기세포에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도 하고 있고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줄기세포의 항우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스피린 얘기를 해요. 아스피린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우리 머리 아프고 치통이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통이 있고 그러면 아스피린 이렇게 많이 복용하잖아요. 요즘에는 아스피린이 다른 효능이 밝혀졌는데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에 좀 막힌 증상이 있으면 아스피린 복용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이 아스피린의 개발 역사를 보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게 아스피린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줄기세포의 단계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겨우 추출한 정도.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이 약을 새로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제라든지 하여튼 그런 기술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안전할 수 있다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줄기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 저도 주로 임상시험도 하지만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0-30년 내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미래 치료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줄기세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줄기세포의 이제 가장 큰 기전이 통증 억제인데 그 통증 억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거에 의한 통증 억제. 심지어 줄기세포가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일부는 재생까지도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